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4일입니다. 연휴의 휴유증인가요? 아니면 연휴라고 특별히 힘들게 보낸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집콕을 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피곤해요. 예. 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을 내서 진행을 해보자.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로 직전 영상에 이어서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측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볼 텐데 어제 파일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저장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장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프론트 패널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의 탑 메뉴 쪽 파일 들어가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 그러니까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파일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저장을 따로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하시는 걸로, 당연히 알아서들 잘 하고 계셨겠죠. 만약에 이거 저장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직전 영상을 보시고 다시 코딩한 다음에 저장해 놓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오늘 할 걸로 넘어가면 오늘도 대략 한 10분, 15분, 길어야 20분 안에 영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서둘러서 해보죠. 자, 센서가 4종류 있는데 4개가 있었는데 온도는 빼고요. 예, 온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느린 시스템이고 일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3개 뭐가 있었죠? 악셀로미터가 있었고요. 스펠링이 좀 그렇지. 뭐 스펠링은 다 아시니까 제가 똑바로 다시 정정 안 해도 되죠. 이거 줄여서 그냥 ACC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로드셀. 요 오랜만에 이거 화이트보드 쓰니까는 글씨가 잘 안 나온다. LC라고 표기를 하고 또 하나가 갭 센서. 갭 센서. 이거 뭐 그냥 갭이라고 하죠. 간혹 P를 B라고 제가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갭 센서, LC, ACC, 가속도, 로드셀, 요 그 스트레인 게이지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갭 센서 이렇게 3가지인데, 센서에 대한 설명은 전에 직전 영상 했기 때문에 대략 넘어가고 오늘은 이 데이터들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만 무조건 받으면 된다 하면 이제 그 코딩만 하면 된다, 코더의 마인드고, 무엇을 제어할 거냐, 무엇을 계측할 거냐,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느냐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과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능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또 떠오르겠죠. 그래서 요 지금 센서 이 LC 그리고 이 갭 센서, 요거는 이제 변이 센서잖아요. 변이에 대한 변이를 전기신호로 바꾼 센서들이고, 이 가속도 센서만 이건 가속도죠. 이건 순수한 가속도고, 원래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센서 내에 이제 추를 달아서 추의 변이를 측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센서 자체는 가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변이랑 가속도의 관계를 좀 따져보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변이를 R이라고 하고, 이걸 변이라고 하고, 변이, 그리고 속도는 V, 그리고 가속도는 A,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변이가 속도로 되려면 속도는 dt분의 dr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에 대한 정보를
시간 텀을 가지고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죠. 그리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예, 요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반대로 얘를 적분을 하면, 얘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되고, 요 관계가 있는데, 요 변이를 측정하면 사실 속도나 가속도를 환산할 수가 있지. 근데 변이를 측정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가속도 센서를 쓰는 건데, 가속도 센서를 안 쓰고 변이 센서들을 써서 그 어제 얘기한 그 LVDT 같은 거, 요런 거를 변이를 측정하면 사실 요 두 가지 속도 가속도도 다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얘네들은 그런 환경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뭐 취부하는 위치 아니면은 진동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 제3자의 시점에서 측정할 수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 센서를 쓰는 건데, 간혹 가속도는 꼭 진동이다 뭐 이런 정보가 잘못 들어간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심한 데가 이제는 자동차나 이런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이슈화됐던 그런 분야에서 잘못된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가속도 센서를 단 거야. 엔진룸이든 어디든 소비자 여기 진동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변이를 재거나 실제 진동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가속도기를 달고 가속도 측정했더니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확인했더니 별로 안 나옵니다. 또는 신차를 개발하는데 진동이 얼마나 될까 확인하고 싶은데 가속도 센서를 무조건 다뤄. 진동 없어. 출고해.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가 다 진동 이슈를 제기하는, 필드에서는 진동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래갖고 다시 연구소에 그 차를 가져가서 트럭 시동을 걸었더니 본인들이 보기에도 진동이 심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뭐 지금도 간혹 그런 쪽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슷비슷해요. 진동 전문가가 딱히 없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대기업, 최소한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되는 그 회사에 진동이나 소음, 진동과 소음을 또 같이 엮어서 뭐 진동 잘하면 소음도 알고 소음 잘하면 진동도 알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따지고 들면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분야라 진동 따로 소음 따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에 진동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잘해 한두 명 있어. 그 회사를 진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동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회에 진출하는 방향을 도저히 못 잡겠다 하는 사람들은 진동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속도 센서가 진동이다, 이 연결고리를 끊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를 드리고, 지금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아쉬워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레뷰로 들어가서 새 VI를 하신 다음에 배치를 좀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 프론트 패널에 그래프에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두죠.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정말 변이랑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익히는 방법은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지. 그리고 예전에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 대신 프로그램을 짜줄 만한 사람도 없던 시절, 이럴 때는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고 그 그래프를 보고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특정 분야에 특정한 사람들만 그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감을 잡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짜보면 돼. 같이 짜보죠 오늘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우클릭하고 구조, 아니, 스트럭처에 와일 루프가 하나 있긴 있어야지 돼. 그리고 컨스탄트, 크리에이트 컨스탄트 해서 닫아주고 여기에 사인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우클릭해서 수학에 화면이 좀 잘리네. 우클릭해서 수학의 사인 파일을 찾아요. 사인. 자, 화면이 다 보였으니까 됐고 왼쪽 벽에 우클릭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고 또 우클릭해서 더하기 에드하고 연결하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상수하는데 한 0.2 정도 하고 연결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타이밍에 웨이트를 살짝 걸어주는데 웨이트는 대략 한 20부터 시작하죠. 뭐 0.2니까 20부터 시작하죠. 했을 때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잖아요. 쭉 사인파가 나와요. 이게 변이야. 변이. 이 얘기 변이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변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테스트 벤치 그러니까는 계측을 하는 대상물이 회전하는 모터축이잖아요. 뭐 회전하는 모터축이나 아니면 뭐 베어링이나 회전하는 그 기계야. 그러면 회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샤프트 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축이 어떠한 이유에서 원점이 흐트러지 상황이 됐어. 그래서 약간 옆으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의 원인이 되는 거지. 이 빨간 원이 그냥 그 빨간 원의 중심축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바깥에 샤프트의 외경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만큼의 진동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만큼까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만큼까지. 이만큼의 진동. 이거를 3차원적으로 따지면 사실 만약에 그 모터가 회전하는데 진동을 한다. 그러면은 회전하는 진동의 범위가 뭐 이렇게 원으로 돌 수도 있는데 주변의 구성 요건, 브라켓이나 기타 케이블이나 원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타원을 그리거나 타원을 그려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로 움직인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회전하는 그 변이를 측정을 해보면. 근데 가속도 센서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 기본은 한 축, 하나의 방향으로만 측정하는 거고 그걸 여러 개 복수계를 연결해서 두 축이나 그러니까 3차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은 한 축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진동이 거의 없게 나와. 그죠?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했다. 얘를 X축이라고 치고 그러면 실제 진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변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운 좋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 이 변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이 되겠지. 근데 뭐 대각선으로 막 움직여 진동이. 그럼 그만큼밖에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측정하는 센서의 방향도 아주 중요해. 그래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달고 Y축과 X축 두 개로 달아서 최소한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면 이제 대각선이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축만이라도 일단 하자. 한 축부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변이는 중요한 건 이 변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회전
하는 변이 각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으로 그냥 그 진동을 한다고 보면 얘 변이 값이 이제 사인파로 나오는 거죠. 변이가 사인파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도니까. 요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지금 사인파를 그린 이유는, 그리고 이 사인파가 나타내는 정보는 변이다. 변이가 이제는 단위를 넣지도 않고 비율도 넣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미리 단위라고 생각해요. 그냥 변이 R, 단위는 밀리미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mm의 범위로 얘가 흔들리고 있는, 계속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축의 밸런싱의 문제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진동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축의 밸런싱 자체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틀어지는 상태가 쭉 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건 R에 대한 얘기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미분을 해보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를 같이 그려서 그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미분을 하려면 일단은 시프트 레지스터가 하나 더 필요하고, dt분의 dr이니까 dr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 빼죠. 현재 사인 값으로 해야지. 현재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에 넣어주고, 그리고 다음 턴에 가서 전의 것과 현재 거를 빼줘. 그러면 전의 위치 값, 현재 위치 값의 차이, dr이 나오는 거죠. 이게 dr. 표시를 해줄까요? 이 dr이죠. dr. 그럼 dt는 뭐냐? dt는 이거예요. 예. 웨이트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를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화면에 잘려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dt분의 dr 이렇게 해주고, 얘를 차트에 같이 그려주는데 어떻게 그려주느냐, 연결 와이어를 일단 끊어 놓고 우클릭하고 클러스터, 또 화면 이렇게 나가는데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번들을 해줘요. 하나, 둘, 그리고 연결. 좀 크게 얘도 두 개, 일단 두 개 하고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얀 게 변이고 빨간 게 속도야. 엄청난 차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뜨는 게 맞나? 약간 궁금하죠. 그래서 확인할게요. 그 차트에 우클릭하고 비주얼 아이템에 그래프 팔레트, 여기 보면 확대경 돋보기, 확대경이래죠. 언제적 얘기냐. 자,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얘를 확대를 해요. 줌인을 해줘. 그러면 맞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생각해보자. 변이가 올라갈 때, 변이가 정점을 찍을 때는 속도가 0에 가깝고, 변이가 옆으로 휙 지나갈 때 속도가 맥스와 민, 최대 최소 값으로 확 늘어난다. 그럼 맞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한 번만 더 보고 그냥 넘어가죠.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잘 생각해 보면 돼. 중요한 거는 이 정도 확대를 하고 보면, 자, 마우스 따라서 생각하면 끝에 가서 끝점에서부터 반대쪽 끝점까지 휙 지나갈 때 속도는 최고점 또는 맨 아래쪽 음의 영역 최고점, 양의 영역 최고점을 찍는다. 그러면 이 관계가 맞다고 확인이 되죠.
자,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를 한번 그려보죠.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더 만들고 에드 시프트 레지스터 화면에 잘리니까 약간 올린 다음에 에드 시프트 레지스터 하고 요 관계는 똑같잖아요. 대신 얘가 DR이 아니고 이제는 DV DV인데 V 값이 이거고, 그리고 그 DV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 넣어주고 빼주고, 그리고 DT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를 더 늘려요.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위에와 아래쪽에 박스, 사각형 박스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커서를 대면 이렇게 위아래로 늘릴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나요. 그러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 하나 더 늘려서 값을 연결한다. 그럼 얘는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Y 스케일을 R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비교가 이제 되는 거예요. 밀리미터 단위로 비교가 된다. 그러면 확대를 해보면, 야, 가속도는 미세하게 보이긴 보여. 이게 이게 속도잖아요. 빨간 게 속도고 연두색, 초록색이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네. 가속도는 거의 변이 파형하고 유사한데 약간 뒤쪽이 한다. 후행한다. 선행하지 않고 후행한다고 보면 약간 시프트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변이랑 속도는 거의 뭐 90도 각도로 후행한다고 봐야지. 후행하는데 가속도는 거의 변이랑 유사한데 중요한 건 사실 그 위상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위상차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감각을 키우라고 이제 같이 본 거고, 위상차보다는 사실은 이 진폭이지. 변이는 밀리미터 단위고 속도는 메타퍼세크고 가속도는 메타퍼세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메타가 아니지. 변이를 밀리미터라고 했으면 속도도 밀리미터로 바꾸고 가속도도 밀리미터로 바꾸고 요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밀리미터 세개 안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가속도가 별로 안 나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변이량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센서 선정이나 시스템을 이해할 때 진폭이 밀리미터 단위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뭐 0.01mm의 진폭이 있을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얘를 가속도를 측정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는 실제 가속도가 측정되고 있는 게 아니고 모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측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지 돼. 모터의 속도를 바꿨더니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되는 데이터의 파형이 달라져. 와, 이거 측정되나 보다 하고서 논문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차원의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다. 요거까지 얘기하고 얘는 끝내는 걸로. 자, 됐고 23분 너무 나갔네. 아이고. 자, 요걸로 다시 돌아오죠. 오늘 할 거는 그럼 화면 구성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화면 구성. 화면 구성은 사용자가 편하게 혼선 없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적당하게 이제는 맞춰주면 되는데, 보통 GUI라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HMI라고도 얘기하는데 휴먼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냐 아니면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냐 뭐 이 차이긴 하지. 근데 요즘은 GUI라고 하고 그래피컬 기반이 아니면 UI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GUI를 꾸미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스탑 버튼이 필요해. DAQ를 쓸 땐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가상 시뮬레이션이니까는 뭐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할 땐 꼭 필요하니까 얘를 유지를 해야지 되죠. 뭘로 유지할까?
이 화면에 우리 이왕 2020 최신 버전을 쓰는데 디자인을 NXG 스타일로 쓰죠. 예. 요 하이 버전들은 이제 실버 디자인이 최신인데 최근에는 이제 NXG 디자인이 나오니까 좀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요 디자인을 쓰는 걸로. 근데 버튼 디자인은 몇 개 없다. 뭐 그냥 텍스트 이걸로 하지 뭐. 자, 스탑 이렇게 하고 라벨은 굳이 여기에 스탑이 써져 있는데 라벨이 스탑이 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비주얼 아이템에 라벨은 안 보이게 하고 됐죠? 그리고 얘를 우상단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는 우하단도 좋고요. 근데 메인 메뉴들은 상단으로 쭉 나열하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웨이브폼 차트도 얘도 바꿔야지. 리플레이스 들어가서 NXG 스타일로 가서 그래프에 화면에 지금 안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여기에 웨이브폼 차트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딱 두고 여기를 좀 구획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죠? 우클릭해서 데코레이션 꾸미기가 있는데 요거 저는 뭐 다 쓰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꾸며도 돼. 저는 요거 쓸게요. 플랫 프레임 쓸까? 플랫 프레임 쓸게요. 자, 플랫 프레임으로 하나 두고 두 개면 될 것 같죠? 두 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세팅,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나는 세팅,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 저는 이런 스타일을 그냥 편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형태로 꾸며도 돼. 그리고 색깔을 노란색과 검은색 반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반대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반대로 글씨색을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까? 이건 해보고 봐야지. 뭐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 텍스트 객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더하기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에 마이너스 빼기 요거 누르면 줄일 수도 있고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크기를 조정해도 돼. 그래서 얘는 세팅, 얘는 디스플레이. 아이고. 디스플레이 얘도 이렇게 하고 대신 얘는 글씨 색깔을 연두색, 초록색 계열로 해서 적당한 크기로 하고, 이게 NXG 스타일을 제가 지금 보고 직관적으로 이런 스타일, 이런 색감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좋은 색깔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쓸데없이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이 화면 꾸미기, 그러니까 GUI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주면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이거 아니야 내가 이 분야에서 10년 20년 쓰는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바꿔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다시 B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딱 보여주면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이렇게 해요 하고서 또 바꿔달라 그래. 그리고 B라는 곳에서 한 걸 다시 A한테 가져가면 또 달라져. C라고 가면 달라지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GUI를 둘 중에 하나지. 정해져 있는 개발 의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맞춰주면 편한 거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럴 때는 이거는 뭐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맞다고 판단된다면 이대로 쓰세요, 우리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하고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거, 보기에도 이쁘고 혼선이 없다 생각되는 그 스타일대로 그냥 맞추면 되지,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있어. 빨리 하죠. 그리고 세팅을 해줘야지 되는데, 프로그램 레뷰를 개발하는 환경 PC에서는 뭐 블록 디어그램 들어가서 이거 바꿔주면 되죠, 설정 바꾸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쓸 때는 프론트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거든요. 뭐 이유는 많은데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상수가 아니라 컨트롤로 이제 다 바꿔줘야지 돼요. 아이고, 대체를 해줘야죠. 대체 change to control, change to control, change to 컨트롤, 체인지 투 컨트롤, 이렇게 해서 얘를 설정할 수 있게 배치를 이렇게 해준다. 아이고, 이게 일반 디자인이네. 또 NXG 디자인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각자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이거 제가 디자인을 바꾸는 걸 일일이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고, 이 영상 길이도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이건 비자 객체라 좀 연결이 끊어지네. 이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 잘려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요 각각의 객체의 데이터 속성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속성에 맞는 비자 스타일을 찾아야 돼. 여기 뭐 숫자로 바꾸거나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에러가 생기죠. 데이터 속성이 안 맞으면 데이터 호환이 안 되니까. 이거를 쭉 여러분들이 해서 요 디자인을 다 구성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같이 리뷰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저도 화면 디자인을 뭐 시간 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제 거는 그냥 이대로 쓰는 걸로 하죠. 저는 이게 좋아요. 제가 쓸 거니까 뭐 제 맘대로, 여러분들은 NXG 스타일로 다 바꾸신 다음에 화면 구성이나 디자인도 맞추고 본인 스타일대로 맞춰서 코딩을 준비해 두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자, 고맙습니다.